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피해 국민비언호인단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저항 세력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회견 내용을 압축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벌이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는 매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모든 언론이 신규 확진자 숫자를 그대로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라는 것은 몇 명을 검사했더니 그 가운데 몇 명이 양성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검사를 적게 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는 한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자연 치유가 돼서 음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써먹는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4.15 총선 무렵에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검사를 하지 않거나 최소로 해서 신규 확진자 숫자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뒤에 코로나의 확산을 막았다, K방역이다 하며 홍보를 해왔습니다. 반대로 8.15 광복절에는 써먹는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 4.15 부정선거와 폭삭 망한 부동산 정책 등 국정 실패를 규탄하는 함성이 서울 도심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갑자기 코로나 광풍이 일어난 것처럼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교회, 특정 집단을 지목해놓고 접촉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 사람들, 자신들이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때에는 검사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강제 검사, 강제 격리를 시켰습니다. 검사를 많이 해서 늘어난 신규 확진자 수를 들어서 신규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대한민국 초비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니 3단계니 하더니 서울시 전역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을 위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정치 공작에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 하는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표로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방문하는 누군가가 양성 확진을 받게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주중에는 매일 지하철로 회사 출퇴근을 했고 여러 군데 식당을 다니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 회사, 식당, 지하철 가운데 어디서 바이러스를 옮았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지하철 2호선에서 옮은 사람, 3호선 지하철발 확진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전문가들은 서로 신체가 접촉될 정도로 빽빽한 공간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2만여 명 가운데 출퇴근 시간마다 승객들로 꽉 차는 만원 지하철에서 감염됐다고 발표된 일이 한 건이라도 있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에서만 옮고 절에서는 옮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문재인 규탄 국민들에게는 옮지만은 바로 그 옆에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옮지 않습니까? 우파에게는 감염이 되지만은 좌파에게는 전혀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감염시켜야 할 집단만 코로나가 선택해서 감염시킨다고 한다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부가 어느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숫자 제조를 부리고 그것을 홍보하며 분위기를 몰아간다면은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정상적인 국가, 합리적인 정부,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부와 국민 사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어디발 누적 확진자라는 것들은 과학적, 의학적 증거로 증명이 되지 않는 멋대로식 발표였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감염의 시작이나 경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발표하고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그 누구, 그 어떤 집단도 한순간에 코로나 집단 감염의 주범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생매장 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한 폐렴이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로 부르자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중국발 바이러스로도 부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자국민인 교회와 광화문 집회 국민들에게는 근거와 증거도 없이 앞장서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전국의 특정 교회발 감염, 광화문발 감염이라는 낙인을 찍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기 입국 차단도 하지 않았고 또 무슨 의도에서인지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둔 시점인 8월 10일부터 후베이성의 입국을 활짝 개방해 놨습니다. 이래도 우리의 저항이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지금 이 정부는 코로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규탄을 외치는 저항 국민 세력을 때려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가지고 온 국민으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민심과 갈라치기를 해서 완전히 제압하고자 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교회, 광화문 집회, 국민, 의사단체 등 세 그룹입니다. 4.15 부정선거 규탄 세력도 광화문 집회 국민에 포함될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와 그를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규탄하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심심하면 나오는 말이 공공입니다. 공공의료, 토지 공개념, 기업의 공유화,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과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체질과 체제와 정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2단계, 3단계 격상으로 온 국민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아무도 문 정부의 반기를 들지 못하고 그 누구라도 양성 확진을 받아 죄인처럼 살게 될 것이 두려워서 모두가 침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 정부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들은 코로나의 주범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에 강렬히 저항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왜곡과 매도,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와 도에 넘는 거짓말 정치, 네 편과 내 편을 갈라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탄압하는 횡포에 맞서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며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은 코로나 피해 국민 변호인단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